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투자자입니다. 6월 15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인이 부동산을 논하는 방법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런 식. 하락이 돈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성인들이 논하는 방식입니다. 네, 주간 실거래 지수 부산 마이너스 0.66. 광역시 어디를 훑어봐도 뭐 광주, 제주, 부산, 경남, 전부. 이 뭔가요? 이거 수도권만 훈풍이 부나요? 네, 영남지방 여전히 안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자, 대출금리 여러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부동산 1월 달부터 시작된 반등.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계속 반등 아니죠. 반등, 그 다음에 계속 요 형태가 지금 4개월째, 4개월 그 이상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면 이 반등을 이끌어낸 원인은 무엇이냐? 전세자금 대출 보시면은 한창 때 6%까지 육박했던 것이 지금 4.78%, 1% 이상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4.7%, 4.8%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4.16%까지 금리가 낮아졌어요. 기준금리는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시장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가 계속 보이고 있죠. 그 다음 살펴볼 부분은 신규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실 텐데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신규로 받는 사람이나 기존 대출 받은 사람, 나는 괜찮아. 기존에 대출 2.5%, 2.6% 받아서 괜찮아. 라고 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그 신규 취급액 굉장히 낮았던 이 구간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2019년 가을 굉장히 낮았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도 1년 더 지나면 5년차가 되면서 서서히 이 낮은 금리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 5년 이후 변동 선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 갱신되는 시기 갱신하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2.6% 받던 금리가 갑자기 갱신되면서 뭐 4% 후반대 막 이런 금리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깜짝 놀라는 시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잡아놓은 물고기들에게 결코 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금리 다시 갈아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 살펴볼 부분은 코픽스 금리. 네, 3.56에서 3.4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다시 3.56으로 다시 반등했어요. 시장 금리가 다시 오른다는 신호죠. 간밤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동결했다는 것을 아마 엄청나게 퍼나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 FOMC 기준금리 점도표를 살펴보시면은 5.75%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연내에 2번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 끝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도 모두가 비웃고 있습니다. 왜?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봤거든요. 오르면 절단 난다. 지금 연체율 오르고 있는 이 와중에 기준금리 오르면 우리나라 좀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어. 절대 기준금리 못 오를 거야. 하지만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지금 뭐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미국은 3.8%, 호주는 4%, 영국은 4.4%. 아직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근데 마치 모든 위기는 다 지나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존 대출자들 간담이 서늘해지는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이런 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짤. 사실 5월 매수, 1월 매수, 12월 매수, 2월 매수 다주택자 과연 지금 더 힘든 사람은 누군가 살펴보면 요 다주택자가 아마 올랐다가 떨어지면 아프거든요. 자, 거래량, 매도 물량 살펴보시면 일주일에 매도 물량이 한 1% 정도. 네. 오늘 목요일 매물 감소하는 날 맞죠? 목요일 날 감소하는 날 맞습니다. 일주일 전 오늘과 비교해 보면 매물이 1% 정도. 아주 완만해 보이지만 지금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세 물량 감소, 월세 물량 감소,
전체 임대 물량 감소폭, 요 감소폭이나 거래량이나 아니면 매물이 늘어나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은 아직도 팔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거래량 굉장히 적어서 깜짝 놀랐죠. 오늘 다시 정상 거래량으로 돌아왔어요. 요 세 개를 평균해 보면은 제가 주간 거래량 525건 이렇게 예측해 보는데요. 요 세 가지를 합친 것과 밑에 그 다음 주 예측치를 합친 것 수치는 같습니다. 지난달 거래량은 주간 545 기준으로 살펴봤고요. 이번 525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거래량이 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래량이 축축축 이거면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지만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언론에서는 지금 뭐 새로 집 살려면은 분양가 엄청나게 높다고 겁을 주죠. 겁을 주니까 야 그거 헝거라도 사라, 헝거라도 사라. 이렇게 해서 계속 사라고 정부에서도 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상단 6월 들어서도 대형 평형 거래는 줄을 잇고 있네요. 저는 좀 주춤해질까 싶었더니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폭만 간단하게 대충 적어 볼게요. 보합 수준은 제외하고요. 요거는 20% 정도. 아주 비싼 아파트도 고점 대비 요 정도. 다음 오늘 거래가 좀 많아서요. 대형 평형 거래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짜 한번 체크해 보면 6월 거래 좀 많네요. 대구 지역은 체크해 보니까 6월 들어서 대형 평형 거래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가격 고점 대비 옆에 숫자만 적어 둘게요. 대략만 적어 두겠습니다. 평균 28% 하라. 많이 떨어졌을 때는 평균 35% 하락. 요 정도 평균적으로 한 7% 정도 반등한 시장. 그래서 뭐 하락이들이 여기도 참았는데 여기 엄청 고점일 때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요만큼 반등했다고 해서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낫네요 정도지 피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10% 15% 많이 떨어진 것 대형 평형 많이 있습니다. 5월달 6월달 좀 비슷한 그런 모양새는 보여주고 있네요. 20% 정도 20% 이거는 35% 정도 저층 거래 이렇게 빠지는 것도 보이고요. 워낙 비싼 아파트 6, 7억대 대구는 이 정도면 거의 완전 상급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대구보다는 한 1억, 2억 정도 더 비슷한 급지 느낌이라면 그 정도 더 비싼 느낌. 이미 뭐 부산이 저평가다, 어디가 저평가다,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7%, 25%라고 써둘게요. 대략만 쓰는 거니까. 네. 그 아파트도 부산의 아파트 한 100종류밖에 안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수히 많은 아파트 7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들이 있지만 거래되는 아파트는 여전히 좀 한정적이다. 이 가격대가 좀 무너지는 층이 어느 계층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갈아타기 위한 그 계층의 가격들은 조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팔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구나. 여기는 20에서 25% 정도 많이 보여. 계속 반등, 계속 반등. 저는 계속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더 많이 빠졌던 거 사실상 얘가 막 40% 빠지고 이런 거래들도 보였건데 대형 평형 거래 오랜만에 나타났네요. 나머지 가격도 대략만 적어 놓겠습니다. 오늘은 20과 25라는 숫자가 오늘은 대부분 많이 보이네요. 어느 층에 어느 가격대에 가면 또 30%가 많이 보이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30%, 30%, 5억짜리 7억 중반까지 갔던 것이 5억대로 떨어지고요. 여기는 LG 메트로시티는 국평 기준으로 4억 9천, 거의 40% 고층 거래도 눈에 띄고 20. 자, 이제 30% 하락하는 것들 또 제법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파트 이름 다 언급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형 평형 거래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30% 이상 56대 SK뷰 20% SK아파트 요 띄엄띄엄 이제 이름 등장하지 않았던 아파트들이 띄엄띄엄 나타나고 있습니다. 25%. 대구는 요 가격대가 특히 많이 빠져 3, 4억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30%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 하락하는 거래가
눈에 가장 많이 띄고 있습니다. 30%, 30%, 20%, 대략 30%, 요 가격대 30%, 한 35%, 네, 보합. 중간중간 대형 평형 거래들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고요. 30%, 30%, 20%. 요 가격대가 특히 대구가 많이 빠지거든요. 갈아타려면 요 가격대 30% 정도씩 빠지는 것들 좀 많이 보입니다. 위에 일부 비싼 아파트들이 뭐 먼저 치고 나가고 나머지들도 이 뭐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효과처럼 얼마나 이어질지, 얼마나 온기가 얼마나 퍼질지는 아직까지는 다 같이 퍼지는 건 아니죠. 좀 구축이나 오래된 아파트들 반등한다고 하는데 반등 느낌이 안 드는 그런 곳들도 있을 거예요. 거래가 또 일부 재개되면은 또 반등하는 느낌이 더 들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온기가 다 퍼진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건당거래대금 조금 내려오고 있고요. 거래량 3,000건, 대구는 2,000건에 육박하려고 하는데 부산은 3,000건에 가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주간 거래량, 월간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래가 90% 정도 완료가 다 되었는데요. 5월달 접어들어서는 이 6억 이상 거래량이 좀 딸리죠. 좀 딸립니다. 힘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아주 비싼 아파트들. 뭐 특례를 받거나 하면은 뭐 6억 이상, 6억에서 8억, 뭐 8억에서 10억, 여기 갈색에서 파란색 구간 아파트들 거래가 눈에 띄게 이 비중이 높아지다가 이 특례의 기운이 조금 약해지면은 비싼 아파트들 아마 힘을 조금은 잃지 싶어요. 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비싼 아파트 대출 가능하네.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겠네. 얼마나 이 규제 지역에 묶여 있다가 풀림으로 인해서 그 효과 작년 9월 이후에 풀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 비싼 아파트 왜 비싼 거 사놓으면은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접근했던 사람들 사실 이 시기에 접근했던 사람들 조정 해제하자마자 접근했던 사람들 아마 지금 뭐 큰 수익 없는 고만고만한 상태 뭐 1월달이나 올 초에 샀는 사람들은 반등을 조금 느끼는 상태 오늘 내일 팔 건가요? 한 10% 올랐다고 팔 건가요? 그런 사람 잘 없죠. 아마 상당수는 또 비과세를 노리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그 과정 없이 뭐 1년도 안 지났으면 주식도 아니고 뭐 몇 개월 만에 한 6개월 만에 10% 반등했다고 홀라당 팔면 그게 10% 반등인가요? 5% 반등 정도밖에 느낌 안 들죠. 분양권 거래량 8건 있었고요. 분양권 가격도 5억 초반대, 6억, 7억. 한때 대구에도 보면은 막 8억대 갔던 아파트들이 지금 막 6억대에 거래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양권 상태의 가격은 묻어버리고 뭐 신고가 나왔네, 막 대단하네 이래가지고 정말 대단한가 싶어가지고 그 과거의 이력들을 찾아보면 분양권 가격이 막 8억대에 머물렀던 8억대까지 갔었던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현재 임대 거래나 임대 전세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장, 매매 거래만 일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장. 전세 거래량 전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비중은 조금 올라갑니다. 오늘자 뉴스에 보면은 사람들이 빌라나 다가구나 이런 다세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끊임없이 언론에서는 심어주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아파트로 가라. 아파트 가라. 아파트 시장 무너지면 많이 아프니까 결국 이쪽으로 다 몰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어디서는 또 장사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자, 평균 전세 가격 아직까지 6월 아직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세 가격 떨어지는 모습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코픽스 금리 오르는 부분 오늘 말씀드렸죠. 시중 금리가 다시 오르게 된다면 전세 가격은 여기서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일부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내리는 모습,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인 와중에도 그 와중에도 전세 평균 가격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시기로 간다는 부분까지 보시고요. 3억 미만 비중 85%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4억 이상 전세 거래량도 또 금리가 혹여나 한 번 더 오르게 된다면 이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4억 이상 비중도 올라가지 못하고요. 월세 거래도 좀 줄어드는 모습. 전체 임대 거래 자체가 좀 줄어들죠. 평균 월세 가격은 전년보다 한 5만 원 정도 더 비싼 상태
보증금은 1,000만 원 정도 낮아진 상태. 월세 시장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임대 거래량은 줄어드는 시기로 간다.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와 맞닥뜨린다. 입주 물량도 많아지면 또 거래가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